이재명이 패기를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더러운 정치 폭거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모렴치한 사람입니다. 여야 합의를 이루었는데 당선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쓰듯이 엎어버리는 이런 당대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난 월요일이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났는데 방금 본 장동혁 대표의 얼굴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예.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드렸지만은 협치할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그 자리를 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원내대표끼리 분명히 합의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기간 연장 안 되고 수사 인력 보강도 최소한으로 한다. 특검법은 그렇게 수정이 된다. 근데 이걸 바꾸면 특검이 결국 저희를 향한 게 많은데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동혁 대표로서는 전당대회 때 보였던 모습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향해서 여당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오죽 답답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모여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 모습이요. 2019년도 황교안 대표 때도 저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엄중하다. 그것을 반영한 저희의 의사표시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원인 제공한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민주당이 원인 제공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특검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또 특검의 인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죄가 없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그 범인이다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계속해서 지금의 상태보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검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럼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지키려고 특검을 반대하고 무엇을 감추려고 특검을 반대하는지 이유는 뭐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지 않겠냐.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장외투쟁을 하고 뭐 집회를 하는 부분을 이 단지 수정안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파기됐기 때문에 저 정도로 강력한 장애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는 좀 대단히 어렵다. 물론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을 좀 겨냥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들이 지금 지난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결백하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지금 무조건적인 반대만 해가지고 이 국면을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예. 대통령께서 어저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협치라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고 봉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타당한 주장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협치지 어떻게 그냥 대충 덮고 가자 이것은 협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저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저희가 드려요. 주장하는 것을요. 예. 특검 수사와 특검 법안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를 향한 게 많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좋게 편하게 대할 리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특검법입니다. 특검법. 수사권, 기소권이 완벽하게 결합된 특검. 민주당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면서 검찰개혁 추진하고 있잖아요. 왜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원칙을 예외로 두면서 계속 강화를 하는 거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명제에 그렇게 찬성을 하시면 특검법을 바꿔야 됩니다.
기소를 다른 데서 하도록 하든지 수사를 다른 데서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희가 수긍을 하고 뭔가 여당과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검찰을 없앤다. 대검찰청 이름 추석 전에 뗀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가 커졌었는데 덩달아 윤희석 대변인도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특검은 그거 하라고 지금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그럼 검찰은 왜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검에서 지금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이 문제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뭡니까? 지금 이 특검 부분 잠깐만 접어놓고 국민의힘이 검찰청 지금 정부 조직법 개편해가지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이거 여전히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거 분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서 하는 지금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특검 추천 권한도 저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그 처음부터 특검 저희가 다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떠한 대안적 특검 법안을 만들어 본 적도 없으세요. 대전제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윤 대변인님하고 제가 이런 언쟁을 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 아니 많죠. 특검에 대해서 그 뭐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내란이라고 지금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니까 어쨌든 내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특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기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소 유지는 또 별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특검에서 기도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윤희석 대변인께 언제까지 장애투쟁하는 겁니까? 장애투쟁이라는 게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장애투쟁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일단 국회 안에서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모여서 저희 의사표시를 한 거고 예. 장애투쟁이라고 하면 국회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뭐 광화문이라든지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런 입장, 제가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저희를 너무나 압박한다. 수의 힘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말살하면서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장외투쟁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예, 이 이슈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리위에 제소를 이미 했죠. 노상원 수첩에 대한 언급을 한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뭐 징계 가능성, 징계 수위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가 국회 징계안을 윤리특위에다가 이제 그 국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윤리특위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저 윤리특위가 구성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저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위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저 발언이 있은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의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당시에 저 발언을 했을 때 100번 양보해서 개인적인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예. 또 어젠가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거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욱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다. 조직적으로 그 당시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저희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예. 이 혐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을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상원 씨 수첩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내란에 찬동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 부분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가 공개적인 사과가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아까 국회 앞에서 대여 투쟁할 때는 마이크 잡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이에 대해서는 NCND라고 하죠.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예. 저도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피하기가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기자분들이 여쭐 거고 또 국민들도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빨리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시하시고 그 정도에서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공격을 당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 안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와서 연설하는 동안이라든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상대당이 할 때 국회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야유하거나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게 굳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정청래 대표도 재작년에 최고위원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 저희 당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땅 대표 이러면서 웃으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담소를 나누던 그 장면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한 상황, 그런 국회 문화를 좀 바꾸는 노력을 양당이 했으면 좋겠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예. 그 내용 안에 있는 뭐 2번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최강욱 전 의원의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요. 최강욱 전 의원의 얘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천만 명을 대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원내 대표가 사과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주말 사이에 나올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마스토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